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김건희 여사 수사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10시까지 이제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10분이 늦은 10시 10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사해서 조금 전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포트라인에 쓰게 됐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럽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정말 착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영부인이 포트라인에 쓰면서, 전직 영부인이 포트라인에 쓰면서 이 특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참 기록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취재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취재진은 답변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 특검에서는요, 한 100여 페이지의 질문사항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워낙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사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게 뭐 연일 부르게 될지 아니면 시차를 주고 소환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금 이 특검의 입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 30분에 이제 서초동 자택을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맨 먼저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은 주가 조작 의혹, 두 번째가 이제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 세 번째가 지금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이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이런 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김 여사 조사는요, 한문혁 부장검사 그리고 인훈 부장검사가 신문을 하고 별도의 티타임은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유정화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요 세 분이 변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포트라인에 서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취재진들 질문 가운데 국민에게 할 말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셨습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가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와 왜 만나고 통했습니까? 그 다음에 BP 패밀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질문에 대답도 한마디 하면 또 얼마나 또 난리가 나겠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특검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하게 되니까 이 특검 쪽에서 이 신문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는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춘석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춘석이가 이제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제 말이죠,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 윤리위에 지금 정청래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럼 이제 정청래 성향으로 볼 때 이게 뭐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물론 많지만 탈당을 했어요. 자, 탈당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익숙하잖아요. 아니, 민영배 이런 인간들 탈당했잖아요. 김남석 김남준인가요? 이런 인간들 탈당하고 나서 그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자, 이 김남준이는 뭐 용산으로 들어갔나요? 그리고 민영배는 다시 복당해서 지금 온갖 감투는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 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탈당 갖고 되겠느냐, 김문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여 세력들이 되겠죠. 개미군단 1,400만, 이게 지금 불복을 끓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령적인 이해충돌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2 위원장까지 하면서 위원장까지 하면서 AI 관련 주식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분노가 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주가가 빠져갖고 지금 열불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하니까 결국은 탈당 조치로 끝내지 않고, 탈당식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역시 정청래 다 와요. 이건 바로 제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거 하나는 정청래가 잘한 거예요. 정청래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 예방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없애버리겠다. 요 태도를 정청래는 빨리 바꿔라. 그래야 진정한 여당의 대표 아니냐. 아니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협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당대표가 대통령이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협치를 안 하고 대란 세력을 해서 당을 해산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우리 이 민심이 분노해가지고 탈당쇼 하지마, 이런 건 의원직 박탈시켜버려야지. 그래서 제명 처분을 한 것처럼 제명을 결정하겠다,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최고위에서.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제대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오늘 이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을 갖다가 해산시킨다? 그리고 박찬대는 의원들 45명을 제명한다? 이런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정청래는 이런 시각을 없애라. 그래야 진정한 여당의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청래가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그리고 제명과 같은 중징계를 하려고 했지만은 어젯밤에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1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몸들 바르겠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폐가 망신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오래간만에 정말 시원하게 역시 정청래답게 조치를 잘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요, 여당의 대표인데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 기본적인 시각, 이거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렵다라는 점도 정청래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징계가 우리 국민의 뜻이라면 여당을 진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상적인 궤도로 현 정치판을 좀 바꿔라. 이게 지금 정청래한테 떨어진 큰 정치적인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서 굉장히 지금 빨리빠르게 움직였어요. 추미애 육선이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병기 지금 이제 원내대표인데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추미애에게 지금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추미애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추미애는 완전히 문바 중에 이제 문바인데 이 명바도 돼요. 명바도.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추미애가 바로 지금 이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 국회의장을 민주당 출신이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사단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말이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기가 말이죠, 추미애한테 받아달라라고 해서 추미애가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진심으로 민당이 반성하는 측면에서라도, 관례는 관례대로 있지만은 진정한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는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의원이 오늘 서울경찰청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등점 없는 파렴치 범죄다. 의장 탈당수로 부족하고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의원 전수조사,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아주 시원하게 잘 요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장관도 말이죠. 이준석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또 이 장동혁은요, 국정조사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이 관련해서 강하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것이 오래간만에 보는 이 대여 지금 지금 투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 관련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테러 위협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세계 백화 위협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명동 본점에 폴파문을 설치했다. 이런 의혹을 게시했는데 이런 그 테러 위협 이 글을 게시한 범인을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중학생이에요. 야, 정말 이게 놀랄 일이죠. 제주 중학생이 지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인데요. 형법상 공주협박 혐의입니다. 제주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A군. 자, 그래서 어제 낮 12시 36분에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신세계 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이렇게 테러 협박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 직원과 고객 약 4천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고 경찰 특공대 240명이 투입이 돼서 1시간 30분가량 수색을 철저히 했는데 전혀 사실이 그런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상이 운영이 됐고 요 A군은요 글을 올린 지 8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7시에 제주시 노영동 자택에서 검개가 됐습니다. 이 검거에 대해서는 경찰이요 이 IP 추적을 통해서 범인이 제주에 있다 이거를 특정해가지고 이제 붙잡았고 요 A군은요 부모 입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A군을 상대로 해서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 중에 있다. 근데 A군이요 촉법소년이에요. 14세 미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에 가정법원 소년부송죄와 같은 보호 처분을 받을 확률이 지금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참 이거 말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신세계 백화점 폭발 예고글이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거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대피소에 벌어졌는데 이런 글들이 또 재차 게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 등 각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게시글 나왔어요. 나도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특정 장소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제 명동 백화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그다음에 용인 수지에 있는 신세계 사우스 시티점 이런 신세계 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고는요 용인 서부경찰서로 접수가 됐지만은 범행 예고 지점을 특정하지는 않아서 여러 지역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수색이 일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요. 이런 테러 협박, 이 글을 설치하는 그런 임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신세계 백화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휴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휴가 중에 지금 메시지를 내놨다. 이거 바로 뭐냐? 지금 이제 대1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메시지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어제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80주년 맞아서
일종의 말이죠. 이 평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저도 메시지. 처음으로 저도 휴가한 이후에 내놓은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인해서 원폭 피해를 받은 동포에 대해서는 깊은 우위로를 전한다. 깊은 우위를 전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상흔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또 챙겨야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말 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NCND로 나가고 있지만은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저도 이 메시지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제목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깁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으로 인한 참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일정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 때 메시지하고는 달리 정치 외교적인 함의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80년 전에 일본에 투하된 2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이어갔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경량을 2중 3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았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2017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지만은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온 제1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보다는 먼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미 말이죠, 이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중에 이제 통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17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서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최근에 이재명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시바 총리도요, 빨리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일본 방문을 내심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일 양국은요, 미국의 관세하고 방위 압박, 그 다음에 북러 밀착에 따른 상호 협력을 논의할 그런 여건에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굉장한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잘 돼야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가 또 탄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한일 관계가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그레이드 시켜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더 발전되기를 미국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이번 저도 메시지는 미국에 주는 이 의미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앞둔 분위기 조성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